해운대 좌동 지역의 지역 난방비가 16%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제 와서 부산시가 말 바꾸기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반발이 계속된 고리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추가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한수원의 움직임에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부산시가 시내 방음터널 4곳의 방제시설을 보강합니다. 현재 부산시내 밀폐형 방음터널은 가야고가교와 함영고가교, 동서고가교 등 4개 노선 11개 구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부산시의 지역 난방비 인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난방비 절감을 약속해 소위 기피시설을 지역에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며 요금을 올렸다는 겁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좌동 일원입니다. 이 지역의 4만 5천여 세대는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은 LNG 보일러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는데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비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난방비를 두고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난방비를 16% 가까이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좌동 주민 홍은정 씨는 지난해 12월 난방비를 1년 전보다 6만 원 이상 더 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사실은 가뜩이나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말이죠. 좌동 지역 아파트 곳곳에는 난방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43개 아파트가 연합해 난방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부산시의 비용 인상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2012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역에 설치할 때 난방비 절감을 약속했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 없이 시설을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수소 이런 US랄지 이런 거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복지 시설 갖다 받은 것도 없이 허락해 준 거예요. 단 하나 지역 난방이 하나 없어져도 수소 연료 발전소 대체하면 지역 난방비가 브레이킹 된다는 걸 믿고 관계기관 부산시를 믿고 허락해줬는데 부산시는 LNG 보일러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난방하면서 적용받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이 21년 1월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2년 12월 현재 한 162% 정도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기장군이나 강서구 등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지역 난방의 경우 지난해 이미 더 큰 폭으로 요금을 올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좌동의 경우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유일하게 해운대의 그 지역 난방만 상환 예외 사업자예요. 위해 시설인 살짝 공해 시설이잖아요. 잘 하겠지만 필터링을 다이옥신도 흘러나올 수 있고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침해가 되고 이런 피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해운대 지역 주민들이 단지 이제 지역 난방을 좀 저렴하게. 지역 정치권에서도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들이 우리 그린시티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달라, 또 판단을 해달라, 행정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해운대 지역난방 주민협의회는 요금 인상 반대 주민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하면 지역난방비 3개월 납부 거부 운동을 진행하고 주민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장군과 환경단체 등 지역민의 반발이 계속된 고리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추가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한수원은 7일 서울 방사성 보건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고리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건설 기본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자연재해와 항공기 충돌에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규제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는 대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지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의 움직임에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장군의회는 7일 이사회장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어 지역민을 우롱하는 사용 후 핵연료 계획은 원천 무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전달했고, 기장군도 입장문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리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는 고리 내에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83.8%가 사용 중이고 이르면 오는 2031년 저장시설이 부족해질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시내 방음터널 4곳의 방제시설을 보강합니다. 현재 부산 시내 밀폐형 방음터널은 가야고가교와 화명고가교, 동서고가교, 영도고가교 등 4개 노선 11개 구간입니다. 부산시는 4곳 모두 도로터널 방제 환기시설 설치관리 지침 개정 전에 건설돼 안전등급이 4등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월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소화기가 없는 가야, 동서, 영도고가교 3개 노선에 소화기 214개를 설치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피난통로 5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도와 화명고가교는 방음벽이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만들어져 불연성 소재로 교체가 추진됩니다. 영도고가교는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아나운서는 초등학교 때 아침 체조한 적 있으세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운동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아이들이 부대끼고 함께하는 체육 활동이 사라졌는데 이런 활동이 이제는 재개됩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침 체조 프로그램이 올해 새학기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부산의 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대호 전 야구 선수가 학생들과 아침 체육 활동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하자마자 교실에 가방을 두고 학교 체육관에 모인 아이들. 부산 교육의 얼굴이 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도 뒤이어 등장합니다. 이대호 선수가 센텀 초등학교를 찾은 이유, 아침 체육을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색하고 낯선 모습도 잠시, 미션 이어달리기와 줄넘기 경기가 시작되자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함께 뛰고 부대끼고 웃으며 체육관은 어느새 즐겁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정신을 좀 깨면서 이렇게 너무 밝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저도 아침 일찍 와서 같이 해보니까 너무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이대호 선수와 함께한 아침 체육은 아이들에게도 색다른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맨날 TV에서 보던 사람이 여기 왔으니까 더 활기차고 더 재밌고 아주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좋아하던 사람과 같이 운동하고 활동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 체육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침 체인지는 몸 체자가 되겠습니다. 건강이고, 그 다음에 이는 어질린지입니다. 인성을 더불어 가고 함께하고 또 지식을 함께 성장시키는.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있는 교실로 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한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은 부산 지역 학교 140여 곳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약 220만 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이고 선출된 조합장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3월 8일 치러집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이번에는 총 1,34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농업,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들은 3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3월 20일부터 임기는
4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요. 조합장은 인사권, 경영권 등 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장은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데요. 이러한 조합의 운영사업이 조합원들의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선거 일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일은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요, 2022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도 선거인 등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이 부과되고요.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조합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꼼꼼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리아 강진 피해 현장 건물 잔해 속에서 신생아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산모는 숨져 있었고 탯줄로 연결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18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튀르키예 현지로 급파되는 등 세계 각국의 구호 손길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계속된 여진의 영향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추위는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악천후 때문에 구조가 된 이후에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존자를 위한 구조의 손길도, 구조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의 손길도 너무 시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부산시가 규모 7.8의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10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진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 물품이 절실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빠르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호금 지원과 함께 피해 복구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08년 중국 사천성 지진과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력과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개를 불법 도축한 40대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심야 시간에 기장군 철마면의 한 농장에서 개 3마리를 불법 도축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농장에서 발견된 여러 마리의 개를 입양 보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